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a라는 상수의 값을 구해내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에서 여기 있는 y는 이 코사인 ax 그래프의 정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식의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 ax는 0 이상 2파이 이하라는 범위를 갖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 A와 점 B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하는데요. 이 교점의 x좌표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ax는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파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는 3a분의 파이 또는 3a분의 5파이인 것이지요. 이 두 개는 곧 점 AB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가 3분의 8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는 곧 3a분의 4파이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a는 2분의 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각 t는 0에서의 점 P의 위치와 시각 t는 6에서의 점 P의 위치가 서로 같다고 했기 때문에 시각 t는 0에서 t는 6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이 0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에서 0까지 속도인 vt를 정적분한 값이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3t제곱 플러스 at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0이 돼야 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인 vt는 3t제곱 마이너스 12t로 확정됩니다. 방금 구한 속도 vt는 3t제곱 마이너스 12t라는 식을 이용하여서 점 P가 시각 t는 0에서 t는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6에서 0까지 속도인 vt의 절대값을 씌운 식을 정적분한 값과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fx의 식을 완전 제곱꼴로 고쳐본다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므로 fx의 함수값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 빼기 1 이상의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g'x를 보면 g'x는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2이므로 gx는 x는 2에서 2라는 극소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gx의 그래프를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되므로 이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2가 되기 위해서는 fx 값이 2 이하 알파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gx 값이 2가 되는 x의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므로 알파의 값은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의 값은 2 이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fx의 함수값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 빼기 1 이상의 값을 가지므로 k 빼기 1을 범위도 2 이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K의 범위는 따라서 3 이하 2분의 3 이상이므로 K의 최소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공통 1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점 A의 X좌표가 K이기 때문에 이를 이 식에 대입하여 주면 점 A의 좌표는 K, 2의 K-1승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선분 AB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점 B의 좌표는 K, 2의 K-1승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였고 이 BC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하였으므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각각의 길이는 2가 되기 때문에 점 C의 좌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점 C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여 주면 이렇게 되고 이를 정리하여 주면 따라서 K는 4가 됩니다. K가 4임을 이용해서 점 ABC를 각자 다 정리하여 주면 점 A는 4,9, 점 B는 4,1, 점 C는 2,3이 됩니다. 그리고 점 B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를 대입하여 주면 즉 A는 2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점 D의 좌표를 구해주면 점 D는 3,0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저희가 구해야 할 값은 사각형 ACDB의 넓이인데 사각형 ACDB의 넓이는 삼각형 ACB와 삼각형 CDB를 더한 값입니다. 먼저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해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 선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삼각형 CDB의 넓이는 D와 B의 좌표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주면 루트 2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여 풀어주면 사각형 ACDB의 값은 10이 나오게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함수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주어진 fx식과 조건 가를 이용해서 gx식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x는 2에서 fx의 자극한과 우극한을 구해보면 이므로 a가 2보다 클 때 fx는 2에서 불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는 2에서 0의 값을 갖습니다. 또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fx식은 1에서 0의 값을 갖고 x가 2보다 큰 경우 fx식은 a에서 0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hx가 연속이기 위해서 g1과 ga 또한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x식은 x-1, x-2, x-2의 값을 곱한 것입니다. 이제 나 조건을 이용해서 gx식의 a 값을 구할 것입니다. 가 조건에서 x는 1이 아니고 x는 a가 아니라고 했지만 주어진 함수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1과 a에서의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한 gx식을 대입하여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2분의 1-a가 나오고 x는 a에서의 극한값은 a분의 a-1 곱하기 a-2가 나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a는 2보다 크다는 전제하에서 a는 4라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a식을 넣어 hx 값을 구하면 hx는 x가 2보다 작을 때 x-3분의 x-2 곱하기 x-4이며 x값이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x분의 x-1, x-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h1 더하기 h3은 위식에 대입하여 구했을 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이므로 마이너스 6분의 13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이 양수이므로 공차가 양수가 되면 등차 수열 AN의 모든 항이 양수가 되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등차 수열 AN의 공차는 음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식을 만족하려면 S11의 값은 무조건 음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S3과 S6이 같을 경우와 S3이 마이너스 S6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S3과 S6이 같을 때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첫째 항과 첫째 항과 공차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리고 나타낸 식을 바탕으로 S3과 S6 그리고 S11의 값을 구해 D는 2분의 3 그리고 A1은 마이너스 4D이므로 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D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A는 마이너스 2D, 즉 5분의 1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모든 수열 AN의 첫째 항의 합은 6 더하기 5분의 1이므로 5분의 32. K는 0일 때 fx 더하기 gx의 식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는 0이 됩니다. 이 식을 미분해보면 3x제곱 더하기 4x가 되므로 fx 더하기 gx의 식이 x는 0에서 4라는 극소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으므로 오직 하나의 시근을 갖는다는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fx 빼기 gx의 식을 적어준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8은 0이 되고 마이너스 kx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8은 kx가 됩니다.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접해야 합니다. 접점을 a, a세제곱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8이라고 놓았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y는 kx는 원점을 지나므로 이 접선의 방정식 또한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 접선의 방정식에 원점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정리를 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고 k의 값은 이 식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므로 4가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가 2개가 되기 위한 실수 K의 값은 4분이다는 맞습니다. 절대값 fx는 gx의 식을 써보면 위와 같이 되고 좌변이 절대값으로 인해 좌변의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므로 우변의 함수값 또한 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1 이상 또는 마이너스 1 이하입니다. 절대값을 풀어줬을 때 그냥 나오는 것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것을 분류해준 후에 니은과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kx를 우변으로 넘겨주고 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아까 니은에서 봤던 것과 같으므로 k가 4일 때 이 좌변의 식과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보았을 때 아까 니은과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본다면 이렇게 되고, 이 접선의 방정식 또한 원점을 지나므로 0,0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므로 a의 값이 1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k는 7일 때 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의 좌변을 px라고 잡고 이 식에서의 좌변을 qx라고 잡고 px와 q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의 접선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k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x가 1보다 큰 구간에서는 px와 qx가 각각 한 점에서 만나 교점이 2개가 나올 것이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px와 qx에서 각각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교점이 2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값 fx는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최대값은 4가 되므로 5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2번입니다. 3학년 8반 최하윤입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을 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AB는 2, BC는 2, 그리고 AD는 3, BAD는 지금 3분의 파이로 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일단 먼저 가부터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CD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해야 하는 값을 CD의 값을 x로 두게 되면 일단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BD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선분 BD는 삼각형 ABD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선분 BD의 제곱은 339, 224,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려주고 계산을 해주면 13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7이 되고요. 선분 BD의 값은 따라서 루트 7이 됩니다. 여기 루트 7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이제 선분 CD를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각 BCD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 대내각의 성질을 대내각이 아니고 이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은 총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각 BCD는 3분의 2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분 BD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BD 제곱을 바로 7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은 4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고 2분의 1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려주게 되면 일단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4는 7이 되고 더 깨끗하게 적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x가 1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x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CD의 길이는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해놓고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구한 값을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루트 7이고 여기가 1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구해야 하는 값은 선분 ED의 값입니다. 선분 ED의 값은 삼각형 EAD와 삼각형 ECD가 현재 지금 AA 닮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닮음을 이용해서 선분 ED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하는 값을 y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닮음을 쓰기 위해서 이 삼각형 두 개를 비교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복잡하게 헷갈리게 그려져 있으므로 제가 따로 삼각형 두 개를 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ABE가 있고 여기 삼각형 CDE가 있습니다. 여기서 AB의 길이는 현재 2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X 그리고 여기는 DE를 X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X가 됩니다. 그리고 CD는 방금 구했듯이 1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C의 길이도 깔끔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K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도 K가 되고 그러면 이 B의 길이는 2 플러스 K가 되기 때문에 2 플러스 K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닮음을 이용해서 두 가지 비례 공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일단 3 플러스 X 대 K는 2 대 1 이 하나와 또 두 번째 2 플러스 K 대 X는 2 대 1 이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 플러스 X는 2K가 되고 이것은 2X는 2 플러스 K가 됩니다. 식을 좀 더 빨리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통해서 바로 계산을 연립을 해보면 X값이 3분의 7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금 가는 1로 나왔고 나가 3분의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형 ECD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사인 세타 이 값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ECD에 나와 있는 선분은 y가 아니라 이제 구했기 때문에 3분의 7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이 각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대내각을 이용해서 이 각 DCE도 각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적어보면 이쪽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면 사인 3분의 세타 분의 3분의 7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구해야 할 사인 세타 분의 1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따라서 사인 세타 3분의 7 사인 세타는 사인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7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14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다는 14분의 3 루트 3입니다. 이제 이것이 각각 P, Q, R 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밑식에다가 넣어주면 1 더하기 3분의 7에다가 곱하기 14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3분의 10 곱하기 14분의 3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대충 약분을 해주면 27, 14, 2, 50 7분의 5 루트 3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3x 4제곱 마이너스 4x 3승 마이너스 12x 제곱이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k, 이 치수 k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함수를 fx라고 두었을 때 이 fx 함수가 개수가 양수이므로 이런 모양을 띌 텐데 여기서 극소값을 값 중에서 더 아래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k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극소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f'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이를 묶으면 12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x는 0, x는 마이너스 1, x는 2에서 극대와 극소값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마이너스 1, 0, 2가 되므로 극소값을 가질 수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과 2가 됩니다. 여기서 더 작은 값을 갖게 되면 되는데 f-1은 마이너스 5가 나오고 f2는 마이너스 32가 나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32가 되므로 k는 32입니다. 공통 2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건을 통해 a1이 0보다 큰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이 식에 대입하여 주면 a2는 a1-2 이 조건을 통해 어림짐작해 보았을 때 a2는 0보다 작은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또 이용해서 a3를 구해주면 a3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1-2 즉 0보다 큰 값입니다. 계속 계산을 해주면 a4는 이렇게 나와서 0보다 작은 값 a5는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주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5는 0보다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a6는 (4a1-6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이 조건만으로는 a6가 0보다 작은 수인지 아니면 0과 같거나 0보다 큰 수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7에 대해서는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a6가 0보다 작은 경우에 a7은 마이너스 8a1 플러스 12가 됩니다. 또 a6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a7은 4a1 마이너스 8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a6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 보았을 때 a7은 마이너스 2a6이므로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는데 위에서 a7은 마이너스 1, 즉 음수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a7이 되고 이는 마이너스 1과 같은 값이므로 a1은 4분의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저희가 구하는 값이 40 곱하기 a1이므로 40 곱하기 4분의 7을 해주면 답은 70이 나오게 됩니다. 2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 점 A는 곡선 Y는 로그 2x 플러스 2 플러스 k 위 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점 A가 A, B로 주어져 있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이 그래프는 점 A, B를 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 a, b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 나를 보았을 때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즉 b, a가 y는 4x 플러스 k 승 플러스 2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 조건을 먼저 보면 대입했을 때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는데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정리하게 되면 a는 2ab-k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 조건을 통해서 a는 4ab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A가 오직 하나이므로 2ab제곱을 t는 양수라 치환하게 되면 4ak제곱 t제곱 마이너스 2ak제곱분의 1t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만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이 판별식 그리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입니다. 두 근의 합부터 보았을 때 2의 k제곱이 양수이고 4의 k제곱 또한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족한다고 할 수 있고 또 두 근의 곱을 보았을 때도 4의 k제곱분의 4가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조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항상 양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판별식인데요.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판별식은 곧 0이 되어야 합니다. 판별식을 알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2의 4k 플러스 4제곱이 1이므로 4k 플러스 4는 0, 즉 k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위 방정식에 대입하게 되면 4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0, 즉 4분의 1 곱하기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고 t는 4가 됩니다. 즉 2의 b제곱은 4에서 b가 2가 되는 것이지요. 이 k는 마이너스 1, b는 2를 위의 식에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k는 4의 2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는 즉 6이 됩니다. 따라서 a는 6, b는 2이므로 a, b는 12가 됩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함수 fx와 함수 gx에 대한 조건이 여러 가지 주어져 있고 이에 대하여 2a부터 마이너스 2a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 fx와 함수 gx를 정의하고 양의 상수 a가 어떤 값인지 그 값을 찾아서 주어진 식에 대입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3차 함수 gx의 상수항이 0이므로 함수 gx는 x를 인수로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가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가에서 주어진 식의 양 변에 x는 2a를 대입하면 우변은 0이 되고 a는 양의 상수이기 때문에 함수 g에 x는 2a를 대입한 값이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 g는 x-2a를 인수로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gx의 식을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수 a-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조건 가에서 주어진 우변의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좌변의 함수인 x 곱하기 절대값 gx 역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함수 x 곱하기 절대값 gx가 x축과 만날 때 x축과 접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아까 함수 gx의 식을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b와 이 a의 값이 일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x의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gx의 개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건 가의 우변의 함수를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또한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함수 fx에 대한 식을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건 나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나에 의하면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여야 합니다. 방정식 gx는 0의 해는 x는 2a와 x는 0이기 때문에 방정식 fx는 2a와 f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총 4개여야 합니다. 우선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 x는 0과 x는 2a의 2개이기 때문에 방정식 fx는 2a의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여야 하며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fa의 값이 2a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a의 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a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한 식과 값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2a부터 -2a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을 계산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선 a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구했던 fx의 식을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값을 계산해주면 정답은 4가 됩니다. 따라서 22번 문제의 정답은 4입니다. A 학교 학생 5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이므로 4팩토리얼이 되고 B 학교 학생 2명을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사이에 B 학생을 안 치면 되므로 5P2가 됩니다. 따라서 24 곱하기 5 곱하기 4, 480이 됩니다. 26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따라서 A는 P에 찍고 B에 도착해야 하는데 가장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중복 조합을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칸은 A, 그리고 이 한 칸을 B로 두었을 때 총 A에서 P까지 가는 거리, 최단 거리의 수는 A와 A 2개와 B 3개를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5팩에서 중복인 2팩과 3팩을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보면 5 곱하기 4가 되고 2가 나눠짐으로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A에서 P까지는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P에서 B까지의 경우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A가 3번, B가 3번이 나오게 되므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구할 수 있는 식은 6팩에서 중복이 되는 3팩을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나눠주게 되면 6, 5, 4를 곱한 값과 3, 2, 1을 곱한 값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날려주게 되면 20이 나옵니다.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와 P에서 B까지 가게 되는 경우의 수가 각각 10과 20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해주면 답은 200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의 문제로 중복 조합을 이해하여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활용할 개념은 바로 여사건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특정 경우의 수를 제외함으로써 조금 더 간단하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여기서 의미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8권의 책을 3개의 칸에 남김없이 나누어 꽂는 경우의 수이므로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8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와 같습니다. 즉 전체 경우의 수는 3H8. 계산하면 45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첫째 칸에 5권 이상의 책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와 둘째 칸에 5권 이상의 책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6권 이상의 책을 꽂는 경우의 수는 먼저 이 첫 번째 칸에 6권의 책을 꽂고 남은 2권의 책을 3개의 칸에 나누어 꽂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첫째 칸에 5권 초과의 책을 꽂는 경우는 3H2, 즉 4C2, 6가지가 되죠. 같은 방법으로 둘째 칸에 5권 초과의 책을 꽂는 경우의 수도 6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45 빼기 6 빼기 6이므로 32가 됩니다. 즉 정답은 32가지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2 이하라는 나 조건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경우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B가 2개의 사탕을 받는 경우, 두 번째는 학생 B가 1개의 사탕을 받는 경우, 마지막은 학생 B가 사탕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B가 받는 사탕의 경우의 수는 5C로 10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3개의 사탕을 두 학생 A, C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하는 중복 수녀의 수이므로 2의 3승이 되어 8입니다. 이때 학생 A가 사탕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값을 구하게 되면 10 곱하기 8에서 1 빼고 70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 B가 받는 사탕을 정하는 경우의 수는 5로 5가 되고 남는 4개의 사탕을 2명의 학생 A씨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으로 16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학생 A가 사탕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계산을 했을 때 75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경우에서 5개의 사탕을 학생 A씨에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2의 5승으로 32가지입니다. 이때 학생 A가 사탕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31이 되고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서 모두 구한값을 더하게 되면 답은 176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가를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y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와 같습니다. 이때 조건 나도 만족시켜야 하는데 조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y의 원소 중에서 합하여 0이 되는 마이너스 1과 1을 적어도 1개씩 선택하거나 0을 적어도 2개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너스 1과 1을 각 1개 이상 선택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1을 1개씩 선택한 후 y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이는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0을 2개 이상 선택하는 경우는 0을 2개 선택한 후 y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인데 마이너스 1을 1개, 0을 2개, 1을 1개 선택한 후 y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함수 f의 개수는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65입니다. 확동 3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를 분리하여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의 경우 중에서도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한 쌍인 경우와 두 쌍인 경우로 분리하여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한 쌍인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 B, C, D 4개의 문자 중에서 X에 해당하는 문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사시 1. 편의를 위해서 이 X가 A라는 문자라고 생각하였을 때 나머지 Y와 Z를 이 6개의 원판 중에서 골라 주어야 하므로 이는 6시 2가 됩니다. 하지만 흰색 B와 검정색 B가 선택되거나 흰색 C와 검정색 C가 선택되거나 흰색 D와 검정색 D가 선택되는 경우는 이 밑에 두 쌍이 중복하는 경우와 겹칠 수 있으므로 이 세 가지의 케이스를 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배열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가에서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 길이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쪽에 놓이도록 쌓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쉽게 생각해주면 이 흰색 A와 검정색 A를 모두 X라고 생각해주고 이를 모두 배열하여 더 밑에 있는 X에 검정색 A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배열하는 경우는 4팩분의 2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여 주면 이렇게 되고 이 값은 576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두 쌍인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 B, C, D 4개의 문자 중에서 X와 Y에 해당하는 문자를 선택하는 것은 사시 2가 되고 이를 배열하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A 문자가 X가 되고 B 문자가 Y라고 생각하였을 때 이 각자를 모두 배열한 후 각각 더 밑에 있는 문자에 검정색 원판을 넣으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열하는 것은 4팩분의 2팩 곱하기 2팩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여 주면 6 곱하기 6, 따라서 36이 됩니다. 다음으로 나 조건은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각각 ABCD 문자에 대해서 흰색 원판을 선택할지 검정색 원판을 선택할지를 생각하면 되므로 2의 4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배열해주면 되는데 이때 나에서 D가 적힌 원판이 맨 아래에 놓이도록 쌓는다고 하였으므로 이 D를 제일 아래에 두고 나머지 ABC 원판을 배열하는 경우는 3팩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여 주면 16 곱하기 6, 즉 96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값을 모두 더해주면 답은 708이 됩니다.